안녕하세요. 2025년 3월 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위구르인 40명을 중국에 송환한 이후 테러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 경찰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의 야와라도로와 후웨이쾅 교차로에 위치한 사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이 위치한 라차다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24시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내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카지노 설치와 온라인 카지노 허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로 음식과 돈, 명예와 존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도박은 오히려 명예와 존엄성을 파괴하고 먹을 것과 집도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패통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합법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패통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패통탄 정부 6개월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패통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34.58%가 불만족, 20%가 매우 불만족, 32.6%는 다소 만족, 12.82%는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혹서기에 들어간 태국에서는 한낮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북부, 중부와 동부지방에서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고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국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율이 증가하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4년 10세부터 14세 사이의 출산율이 1000명당 0.93명을 기록했는데 이전에 0.77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청소년 임신과 관련한 상담 전화 건수도 2023년 44,57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하루 평균 128건, 46,893건으로 늘어났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콘돔과 피임약의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리가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자 전국에서 전자담배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과 수도권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10명을 체포하고 3,000개 이상의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나쿤 시탄마낫 경찰도 전자담배 1,200만 밭 어치를 싣고 가던 트럭을 적발하고 운전자를 체포했는데 해당 물품은 인접국에서 밀수되어 방콕으로 운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를 벌인 119명의 태국인들이 검거되어 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할 예정으로 사기에 가담한 태국인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콘도나 주택을 호텔처럼 대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당국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방을 임대하고 있는데 명백한 호텔법 위반이라면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 밧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영기간 하루당 1만 밧씩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불법 대여되는 콘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 소유가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깐짜나부리 국경 순찰대는 상클라부리 지역의 미얀마 국경 인근 숲에서 미립국한 49명의 미얀마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이들은 미립국 브로커에게 1인당 15,000밧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태국산 망고가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태국의 망고 수출은 세계 1위인데 한국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132.7% 증가한 2,931만 밭 어치의 망고를 수출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망고 외에도 아보카도와 바나나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을 비롯해 어느 도시를 가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거리를 걷다 보면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음식물과 쓰레기로 막혀있는 배수구에서 악취가 나오는데 노점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 음식점에서 식용유를 배수구에 함부로 버린 탓에 배수구가 기름찌꺼기와 쓰레기로 엉겨 붙으면서 비가 조금만 와도 거리와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콕시가 매년 배수구 준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상황이 반복되자 사용한 식용유를 함부로 버리는 노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폭로경찰은 새벽 시간 쇼핑센터에 수상한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쇼핑센터 4층 화장실에는 31세의 일본인 남성이 있었는데 몸수색 결과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꽃판안에 위치한 대마상점에서 외국인 2명이 6,000밭 어치의 물품을 훔쳐 도주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을 알 수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고 CCTV에 찍힌 범인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케 지역의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하고 대량의 전자담배를 유통시키고 있던 35세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타운하우스 안에서는 시가 3,400만 밭 어치의 전자담배가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쓰레기를 차오 프라야강에 투기한 디노크루즈 여객선에 대한 운항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디노크루즈는 음식업 영업허가나 식품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국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 2,000밭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꽁초가 배수구에 들어간 경우 벌금 액수가 1만 밭으로 늘어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에 위치한 클럽 앞에서는 62세 영국인 남성이 클럽 가드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폭행을 한 가드는 도주했는데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폭행 사건이 다발해 관광경찰과 관광위원회가 안전대책에 대한 회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꽃팡안 경찰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성을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여행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푸켓 이민국은 외국인 범죄와 불법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입국 심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2024년에만 194명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되고 998명의 범죄자가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푸켓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불법 가이드로 일하는 일이 많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푸켓은 한 해 8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곳으로 비자를 받아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3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금목걸이를 날치기 하던 남성을 딘댕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후웨이쾅 지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집안에서는 권총과 실탄도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서 300밭의 입국세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에서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성수기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범죄수사국은 치앙라이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사기 혐의로 중국인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SNS 계정을 만든 후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사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컴퓨터 14대와 휴대전화 81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방콕시는 시내 주요 도로변의 전선과 통신선을 철거 후 지중화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위타유 도로의 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5% 정도 공사를 마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신입교사의 급여는 현재 15,000바트인데 당국은 2년 이내에 18,000바트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콘나콘 지방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계약직 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 급여는 고작 월 5,000바트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원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딱 메소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내 금은방에 무장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한 용의자는 점원을 위협하고 102밭 무게의 금제품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